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에 찾아와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4년 뒤인 2021년 3월, 정부는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을 발표했어. 목표로 했던 정규직 전환의 97.3%나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 정말 그런 걸까? 용역업체 사람들을 정규직이랑 똑같이 대우하는 건 좀. 그 사람들 다 정규직 되면 나중에 해고도 못할 텐데?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실적을 내라는데 어쩌죠? 돈을 안 쓰고도 실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최저임금 수준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다 몰아넣는 거야. 그것도 정규직은 정규직이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에 80여 개의 자회사가 생겨났어. 목적은 단 한 가지. 기존 용역 파견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문의를 만들어주는 것. 지금 그 자회사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2017년 당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 10,000명 중에서 정규직은 불과 1,000명뿐. 나머지 9,0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어. 인천공항공사는 용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앞두고 이렇게 약속했어. 부족한 인원으로 더 많이 일해야 했던 3조 2교대를 정규직과 차별업계, 주 6일 장시간 근무를 정규직과 차별업계, 열악한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차별업계 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이 중 자회사 전환으로 지켜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회사 중 한 곳은 작년에 20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어. 이 당기 순이익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몫을 자회사가 중간에서 차곡차곡 가로챈 결과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자벌드에는 학생 대상 직업 체험 수업을 진행하는 300여 명의 강사들이 있어. 강의에 사용되는 시설과 콘텐츠는 모두 모회사 소유물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한국자벌드 파트너스라는 자회사 소속이야. 상시 지속 업무 인력인 이곳 강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어. 최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강사들은 드디어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 그런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이름도 이상한 자회사를 만들어서 강사들을 전환시키겠다고 통보했어. 강사들은 당연히 반대했지. 사실상 이름만 바뀐 용역회사가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어. 회사는 자회사를 만드는 대신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걸 열어서 원청과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자고 했어. 거짓말이었어. 회사는 자회사를 만들고 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생발전협의회를 아예 열지조차 않더니 1년 만에 어렵게 열린 회의에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처우 개선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정규직 임금은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잡금으로 분류하는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이 회사의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비율은 93%. 한 개역을 직원 혼자 담당하는 1인 근무.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잠그고 가야 하고 밥을 먹다가도 고객 전화가 걸려오면 뛰어나가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야. 만약 화재가 나거나 대형 사고라도 발생하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거지. 결국 영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시민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런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정규직 평균의 45% 정도. 세금 떼면 월 180만 원 남짓인데 이렇게 일하면서도 인력이 부족해 연차, 병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20년차 직원도 신입이랑 똑같은 월급을 받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 네트워크스는 2018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보다 약 1,000원가량 많은 시중 노임 단가를 지급하기로 했어. 하지만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처우 개선 재원을 받아놓고도 정작 월급은 올려주지 않았어. 정부의 약속대로 정규직이 되었지만 다시 평생 최저임금의 굴레에 빠진 노동자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낙찰률. 이 개념은 원래 기존 용역업체들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할 때 적용하던 개념이야. 직원들 임금을 최대한 쥐어짜서 가장 싸게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낙찰을 받아왔던 거지.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만들어진 공공기관 자회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사실상 월급 주는 역할만 하는 회사인데도 용역 시절에나 찾아볼 수 있었던 인건비 경매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평균 낙찰률은 86.4%, 적용하면 13.6%만큼 월급이 깎여야 하는 거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자회사의 낙찰률을 책정하면서 자회사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중간 착취하고 있어. 더 황당한 건 자회사 낙찰률을 예전 경쟁 입찰 때보다도 낮춰서 월급 후려치기에 이용한다는 거야. 또 하나의 족쇄, 정부 예산 편성 지침. 정부는 2020년 3월 공공기관 자회사 노임단가 산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게 노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
하지만 대부분의 자회사는 이 기준은 지키지 않고 이전 용역업체에서 지급받던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기관과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을 핑계로 대고 있어. 정작 무기관에 찾아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자회사는 별개의 다른 회사라며 만나주지도 않아.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드는 기재부 역시 책임을 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야.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 서비스에 직결된 공공부문에서 일하면서도 평생 최저임금의 굴레에 들어간 공공기관 노동자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결과가 이건가요?